안녕하세요. 셀럽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을까요? 책 듣는 10분 김혜연입니다. 여러분은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R은 VD라는 법칙 아시나요? 생생하게 생각할수록 더 원하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단지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것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스케일의 법칙은 우리가 조금 더 큰 스케일로 생각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더 큰 스케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잘 들어주세요.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나와 삶의 크기를 만드는 스케일, 김병환의 스케일의 법칙을 들려드립니다. 폴 맥케나는 일주일 만에 인생을 바꿔라 해서 크고 작은 스케일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준다. 맥케나는 거인의 우화를 통해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인 시절의 규칙과 습관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거인의 규칙을 익히고 배워 그것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체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스케일이다. 당신의 삶은 하찮은 이익에 매달리고 치졸한 꿈을 꾸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스케일이 작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의 통장 잔액이나 당신이 가진 주식이나 부동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심지어 당신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그 어떤 업적이나 성과, 심지어 성공이나 잘 쌓아놓은 신뢰관계와도 상관이 없다. 오직 당신의 스케일과 관련이 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반해 엄청난 부동산을 가졌지만 소인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에 의해 결정된다. 스케일이 크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인생을 즐길 수 없다. 하루하루 아등바등하면서 헛된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며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고 치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성공을 이룬다 해도 절대로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 당신이 조선시대 임금이라 해도 스케일이 작은 임금이라면 그 자리를 몇 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임금의 병은 마음이 좁은 데 있고 신하의 병은 검소하지 않은 데 있다. 18사략에 나오는 말이다. 당신이 더 크게 성공할수록 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집과 수입 자동차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스케일이다. 지금 당장 스케일을 키워라. 스케일을 키우면 당신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스케일이 큰 사람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자신의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고 발상을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결단력이 남달라지고 큰 생각을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삶의 각 단계를 즐기며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한 번뿐인 인생, 벌레로 살 것인가 대붕으로 살 것인가? 소인배로 지질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대인이 되어 인생을 누릴 것인가? 스케일이 작다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해도 인생을 즐기거나 누릴 수 없다. 스케일이 크다면 당신의 위치나 환경과 관계없이 인생을 즐기거나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먼저 스케일을 키워라. 능력이나 재주는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가치에 있다. 능력이나 재주가 있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자기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신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끈다. 자신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라. 어느 동네에 축구를 좋아하는 두 친구가 있었다. 둘은 실력은 비슷했다. 한 명은 나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 라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늘 나는 세계 최고다 라고 말했다. 동네 사람들은 첫 번째 친구를 겸손하다며 칭찬해 주었다. 하지만 정작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된 사람은 두 번째 친구이다. 바로 박지성 선수다.
나중에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한 캐시어스 클레이도 마찬가지다.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 라는 무명 선수의 말에 모든 언론이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1964년 헤비급 챔피언 소니 리스튼을 물리치고 왕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요약했다.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반은 실력이고 반은 말의 힘이다. 온 마음을 다해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는 연금술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스케일이 커야 생각도 강해진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이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새로운 삶, 큰 삶은 바로 새로운 생각, 큰 생각이다. 마음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며 인생이 변한다. 우리가 스케일이 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은 어떤 인생이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자유를 손에 쥐고도 스케일이 작은 삶의 노예가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직무 태만이다. 그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생각의 힘이다. 스케일이 커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스케일이 커야 크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볼 수 있다. 스케일이 커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꿀 수 있다. 스케일이 커야 발상을 전환할 수 있다. 장자의 소요유 편에는 불균수지약, 즉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이라는 의미의 일화가 있다. 송나라에 대대로 세탁업으로 먹고 사는 집안이 있었다. 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빨래를 해야 해서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 백금을 주고 그 기술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약을 만드는 비방만 전해줘도 백금을 준다는 말에 구미가 당겨 그에게 자기 기술을 넘겨주었다. 남자는 그 비방을 가지고 오나라 왕을 찾아가 자신을 장군으로 임명해달라고 청했다. 때마침 월나라가 군대를 일으켜 오나라로 쳐들어온 터라 오왕은 그를 전쟁에 내보냈다. 때는 추운 겨울이었고 양자강 유역에서 수전을 벌이게 되었다. 오나라 장수는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들어 모든 병사가 바르도록 했고 전력이 강해진 오나라는 월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오왕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장군에게 땅을 하사하여 다스리게 했다. 장자는 이 일화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똑같은 손이 트지 않는 약으로 어떤 이는 제후에 봉해지고 어떤 이는 평생 빨래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진다. 스케일이 큰 사람은 겸손한 자세로 평생 배운다. 안코라 임파로. 이 문장은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87세에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하고 나서 스케치북 안쪽에 적은 글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라는 뜻이다. 그는 천재였지만 평생 배우는 자세로 엄청난 노력으로 천재적 작품을 창조해냈다. 전 세계의 불을 거머쥐고 있으며 학계를 장악하며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진리를 주울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교만은 배움을 가로막는다. 무지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더욱 무지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징기스칸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는 항상 귀를 기울였다.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타인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세는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겸허한 행동이다. 이처럼 스케일이 큰 사람에게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 지혜와 지식이 자연스럽게 흘러들게 마련이다. 스케일이 큰 사람은 관대하다. 재능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얼마나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남을 섬길 줄 아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인간적인 크기가 결정된다. 또한 스케일이 큰 사람은 부지런하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도둑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스케일이 큰 사람은 생각에 머물지 않고 도전하고 실천하고 행동한다.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일을 멈추지 말라. 노동의 가치와 효과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는 한 번뿐인 인생을 시시하게 사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며 최고의 인생이다. 선택은 오롯이 당신에게 달렸다. 삶의 스케일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정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네, 스케일이 작다, 스케일이 크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스케일이 큰 편이신가요? 저는 오늘 이 책의 내용을 듣고 나니까 스케일을 좀 크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김혜연의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